기자 간담회 방식이 좀 어려워서 처음 시작할 때 다 같이 참가자들 소개하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한 명씩 나와서 발언 듣고 전체 나머지 질의응답은 한꺼번에 받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오신 세 분은 그냥 방과후 강사로 소개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한 분은 로봇을 가르치고 한 분은 기타를 가르칩니다. 또 한 분은 풍물을 가르쳐요. 학교 교사들이 교과목으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이런 영역들을 실제 수행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얘기를 직접 듣고 함께 질문해 주시면 오늘 기자간담회 의미 있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방과후 학교의 공적 근거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권수정 의원님이 오셨고 먼저 발표를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수정 의원님 발표 듣겠습니다. 네. 네,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과후 강사단과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기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앞으로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보강할 지점을 함께 고민해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입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과 브라질 같은 경우에 하루에 10만 명 가까이 지금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말씀들은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더욱더 열악하고 힘든 곳에서의 신음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비정규 노동자들이죠. 그 프리랜서나 아니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그리고 그것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많은 비정형 노동자들께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중에 가장 또 핵심적인 업무가 바로 여기 보여주시는 오늘 앞에 서 있는 연단에 서 계신 학교 방과후 교사들이십니다. 저희가 오늘 이분들의 목소리를 이따가 들으실 거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지금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가야 될지 관련해서 현장의 이야기는 들으시는 걸로 하고요. 사실 이게 법적인 문제가 대단히 좀 결여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어려움의 시발점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2006년도에 이 방과후 수업이라는 것들을 처음 이제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뭐 사교육을 갖다가 이제 공교육으로다가 전환시키고 교육의 불평등을 좀 제도화하겠다, 이제 보완하겠다는 그 취지, 굉장히 좋은 취지 안에서 지금 이 방과후 강사들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그 공교육에서 담고 있던 제도화된 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학교 내에서 그것들을 좀 포괄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이제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굉장히 많은 호응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5년이나 지났는데도 이분들의 정작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의 지금 업무 형태나 아니면 고용과 관련해서 안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이 답보 상태에 있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왜 만들어졌나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아까 우리 강사님들께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들으셨겠지만 한 분은 로봇을 가르치고 계시고 한 분은 기타, 한 분은 풍물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정규 과목에서 담지 못하는 과목들을 아이들에게 다양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상황은 학교에서 교육감 같은 분들께서 이제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중단해라 하면 그냥 중단되고 다시 이제 시작해라라고 했을 때도 교육감 그 교장이나 학교 내에서 재량을 가진 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분들의 일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멈추거나 이런 것들이 아주 다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육 내에 들어와 있는 이 방과후 많은 학습 내용들이 보시다시피 교육계, 교감, 그다음에 선생님들은 이것은 제도적인 공교육의 시스템에 들어있는 정규 과목이 아닌데 왜 이걸 학교에서 해야 되냐라고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아니 이게 공적인 시스템인 학교에서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학교에서 해야지 이렇게 또 밀어버립니다. 지자체에서는 또 예산이나 이런 거 없다는 핑계로 다시 학교에다 밀어버리고요. 또 부모님들은 다시 또 시장에서 너무나 비싼 과목
을 들어야 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라는 정말 안전한 곳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걸 또 원하십니다. 서로 주체들은 다들 자기 책임을 미룬 상태에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거기서 정말로 일하면서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해왔던 이 노동자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들여다보지 않고 있었던 것이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19일 날 교육부가 또다시 그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틀 만에 지금 다시 폐기된 상황입니다. 여전히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하나도 담지 못하고 있고 제도 개선 관련해서도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 나온 상태여서 결국은 합의되지 못한 안으로서 폐기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결국은 그 피해는 여기 계신 정말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분들께서 또다시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몇 개월째, 수개월째 지금 급여를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린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학교 같은 게도 그렇고 사설 학원도 다 열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돌봄학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지원됐던 이 학교가 열리지 않고 있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그 학부모와 학생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 논의틀에 앉아서 이 제도를 갖다 만들어줄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이 좀 논의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속에서 지금 코로나19 같은 이런 팬데믹 상황이나 위기 상황이 지속될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아이들의 교육을 함께 책임져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만들어 오지 못했다면 15년씩이나 이렇게 고통을 감내하게끔 해왔다면 이제라도 그 고통에서 아이들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의 안정성과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 형태나 이런 것들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이분들에서 정말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께 좀 제도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후에 위기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서 그리고 보호 장치로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런 앞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정말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절감하시고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뒤에 오시는 분들께서 뭐 하나하나 지적해 주실 거니까요. 좀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좀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후에 이 공교육 시스템에서 이제는 더 많은 내용들을 가르쳐야 되는 세대로 점점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제도권 안에 있는 그 정규 교목 말고도 우리 사회에 널려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교육에서 어떻게 담아갈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후에 오신 분들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해 주시죠. 저희가 그 선생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로 본 코로나19와 방과후 학교 현실입니다. 첫 번째, 거의 전무한 운영. 방과후 학교는 모든 일에서 뒷전입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응답자의 86%가 전혀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밖에 9.6%가 원래 예정의 50% 미만으로 하고 있고 50% 이상으로 하고 있거나 원래대로 하고 있다는 답은 매우 적었습니다. 사실상 아직까지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일부라도 할 수 있는데 학교가 코로나19를 핑계로 운영하지 않음 33.9%로 대답하셨고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가 40.7%입니다. 학생, 학부모가 원하지 않음도 대답을 하셨고요. 이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3.8%가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학교에서 내세우는 미운영 또는 제한적 운영의 이유를 대부분의 강사들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학원, 돌봄교실이나 마을학교도 하는데 방과후 학교만 하지 않아서 부당하다 42.7%, 충분히 조심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안전을 이유로 미운영하기에 부당하다 24.4%, 교과 수업과 방과후 학교 운영에 큰 차이가 없는데 미운영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15.4%, 적은 인원이라도 수업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니까 부당하다는 것도 12.1% 나왔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방과후 학교만 하지 않기에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중단은 즉시 하되 운영은 자율로 하거나 또는 복잡한 절차로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방과후 학교는 학교에서 늘 뒷전이었습니다. 학교는 교과 과정이 물론 중심이지만 방과후 학교 수업이 이루어질 때 그 손실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강사들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에 태풍 링링과 미탁이 왔을 때도 일부 교육청은 관내 전체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며 강력, 금지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방과후 학교를 휴업,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초기였던 지난 2월에도 방학 중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지역의 교육청들이 운영 중단을 학교에게 공문으로 지시했고 학교들은 즉시 따랐습니다.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방과후 학교를 중단, 휴업하는 일에 대해서는 교육청들은 늘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수업을 운영하고 재개하는 일에 대해서는 늘 소극적이며 학교 재량으로 할 일이다. 단위 학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할 일이다.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중단은 교육청의 지시 한마디로 즉시 이루어지고 운영 재개는 학교장 재량이거나 학부모 설문조사나 복잡한 학우닉 의결을 거치도록 한 모순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강사들도 이러한 관행과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미운영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지침을 만들고 시행할 교육청, 교육부라고 하는 대답이 71.2%였습니다. 운영을 맡은 학교가 책임이다라고 하는 건 17.1%입니다. 공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할 국회와 정치권이라고 하는 대답도 9.8% 나왔습니다. 공적인 제도의 뒷받침이 물론 근본적인 해결이겠지만 그보다 앞서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방과후 학교를 대하는 태도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세 번째, 의도적인 배제와 차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에 대한 의지가 없고 책임지기 싫어하며 방과후 강사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있다. 우리도 방역하며 수업할 수 있다. 학원보다 학교가 더 안전하다. 학부모에게 보낸 설문조사지 내용이 현재 상황에서 사실상 방과후 수업 운영이 어렵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려 한다라는 내용으로 보냈는데 운영이 어렵다고 전제를 깔고 설문조사를 하는 건 공정하지 못합니다. 방과후 수업을 받는 학생은 일부인데 전체 대상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 당연히 반대 의견이 많아진다. 응답자들 일부의 반응입니다.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를 대하는 태도가 잘 드러납니다. 사실상 방과후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배제, 차별의 정서까지 현장에 만연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돌봄 교실에는 보통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고 학원도 대부분 수업을 하고 있고 서울의 마을 학교나 경기 꿈의 학교 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학교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를 하는 것보다 학원으로 보내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그렇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방과후 학교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네 번째,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의 사각지대입니다. 지자체 또는 고용노동부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해 응답자의 81%가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대다수가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받지 못했거나 대상이 아니라고 답한 19%도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소득, 건보료, 고용보험 등 지원 기준에 충족되지 못해서가 7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청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가 12.6%였습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중에 상당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사유인 경우가 많았으며 대부분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이지만 가입된 사실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방과후 학교 수업이 없는 2월까지 다른 일을 하며 가입된 경우에 부모의 경우 또는 부모의 요양을 위해 가입한 경우 부업으로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버는 곳에서 가입한 경우 등이 있어서 지원금 기준에 더 세밀한 보완이 요구됩니다. 기타 응답에는 있는지도 잘 몰라서 긴급복지 지원을 받아서 고용부 또는 지자체 담당자들도 잘 몰라 헤매는 듯해서 신청하고 40일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등이 있어 좀 더 세심한 절차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증빙서류를 잘 발급해주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명이 있어서 학교에서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노조에서 증빙서류 발급에 학교에서 비협조적으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사례에 관련한 민원이 몇 차례 접수되었습니다.
5번째, 긴급 돌봄, 원격 학습 도우미, 방역 도우미 현실입니다. 응답자의 69%가 긴급 돌봄, 원격 학습 도우미, 방역 도우미와 같은 임시 인력으로 참여한 바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임시 일자리를 만들고 방과후 학교 강사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역마다 시간도 시급도 천차만별이고 즉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까지입니다. 예산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9.7%가 임금이 너무 적다. 22.4%가 일하는 시간이 적절하지 않다. 너무 많거나 적다. 15.7%가 중식 제공, 4대 보험 등 부대 조건이 부족하다. 14.4%가 일하는 환경이 열악하고 지원이 부실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8.2%가 학교에서 종종 무시 또는 불이익을 당한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응답자들이 답은 다음의 사유를 보면 잘 나타납니다. 맡은 일도 아닌데 아무 일이나 막 시킨다. 컴퓨터실을 쓰는데 일반 교사들은 소독도 안 하고 이용하는데 원격 도우미들은 꼭 하라고 한다. 차별적이다. 맡은 임무 외에 사소한 부가적인 일 또는 작업을 요구받아 힘들었던 상황이 많다. 방역 도우미인데 매일 급식을 돕고 있다. 급식 도움을 교사들이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라도 해서 다행이라며 무시하거나 아이들 지도 관련까지 다 떠맡기고 매일 혼난다. 원격 수업 도우미를 하며 2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주 5일 돌봄을 하고 있는데 학급 교사들은 2분의 1 수준인 8에서 9명의 아이들과 주 3일 수업을 하고 있어 너무 상식에 맞지 않은 체계에서 일하고 있다. 시급에 비해 너무 많이 요구한다. 게다가 중식이 유료다. 긴급 돌봄인데 학습 꾸러미 등 사실상 수업을 해주길 요구한다. 경력 없구나, 결혼했냐 등에까지 물어보고 책상을 치며 학생들 앞에서 화내기도 한다. 예고도 없이 수시로 업무 시간이 변동된다. 정말 내가 이 돈 받자고 이런 대우나 받나 싶었다. 차별이나 불이익은 없지만 괜히 자존감이 떨어진다. 눈치 주는 이가 없어도 불편하다. 6번째, 교육부 교육청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 방과후 학교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8.9%가 일부라도 수요가 있다면 최대한 운영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일부나마 운영하는 학교들은 정상일 때의 반도 안 되는 개설 과목 및 또는 수강생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더라도 원래의 규모와 수입을 얻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강사들이 이렇게 수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방과후 학교 관련하여 당장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방과후 학교가 정상적으로 재개되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게 55.5%였습니다. 방과후 강사들을 위한 생계지원금 등 지원 대책 마련, 강사들을 위한 대체 일자리 마련 순으로 나타났고 지금처럼 제한적으로 미운영은 1.38%로 매우 적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태도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모든 교육청들은 중단할 때는 일시에 강제적으로 하고 재개는 학교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라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강사들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사례를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교과 등교 수업을 일부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방과후 학교 수업도 일부라도 수요가 있으면 열어야 합니다. 사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서 이러저러한 대책들을 내놨지만 강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들을 그렇게 느끼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강사들은 7개월째 무급이라는 그 유례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가을에 2차 대유행이 올지도 모른다는 적잖은 전문가들의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무급 상태가 얼마나 더 길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이 정부의 대책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얼마 전에 그 다주택 보유자로 알려지면서 새삼 이렇게 공분이 일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앉아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저희처럼 일하지 않으면 생계 위협을 받는 사람들의 고통은 알지 못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그 고용노동부가 내놓았던 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다 해서 액수가 150만 원이었는데요. 너무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개월째 무급인 상황에서 올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 179만 5,310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이 노동자들의 생계비를 분석해서 산출한 2019년 기준 1인 가구 실태 생계비가 224만 원인데 이것과 비교해보면 또 얼마나 부족한 금액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강사들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입장에서 1인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조차 받지 못하는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 설문조사 결과 5명 중에 1명꼴로 이 지원금을 받지 못했는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은 이유가 이제 고용보험 미가입,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것이었고 정부는 이 특고 프리랜서 대상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강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상 어쩔 수 없이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럼 그중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일자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현실에서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잡았던 일자리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또는 심지어 부모의 요양보험 혜택을 위해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다가 이것 때문에 못 받는 이 지원금을 못 받게 됐다라는 연락을 제가 받기도 했습니다. 약간 부가 설명을 하자면 저도 뭐 부모님을 이런 요양원에 모시고 있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이 요양원의 그 비용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은 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작은 알바를 구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원금을 못 받게 됐다고 굉장히 억울해하시는 그런 전화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 강사는 올해 학교와 계약을 맺었고 코로나19 때문에 수업을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만 증명되면 이런 지원금을 다 지급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심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 지원금 지급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요. 방과후 강사만이라도 이런 단순한 그 기준을 적용했다면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또 그 남는 인력으로 다른 노동자들한테는 더 빨리 지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긴급돌봄, 원격학습, 방역도우미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속에서 이 등교 개학에 따른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이런 일들을 방과후 강사들을 우선적으로 데려다 사용하는 이 제도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임금이 너무 적다라는 불만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강사들이 받은 경제적 타격을 만회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임금으로 강사들을 데려다 쓰고 있습니다. 또 강사들을 잘 대해주는 학교도 물론 많이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인격적 무시나 모멸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험을 했다라는 응답도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이런 일을 양질의 일자리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저희를 봉사직이라는 이름으로 데려다 썼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들은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정부는 그에 합당한 노동 조건을 제공하는 대신에 현재 어려운 강사들의 처지를 이용해서 저임금으로 사용하고 또 취약계층을 구제해주는 거라는 식으로 이런 저임금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여기에 지원한 강사들을 낮잡아보는 일이 현장에서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사직이 아닌 정식 인력으로 채용을 하면 고용보험 미가입해야 지급한다라는 이런 지원금 기준에 걸린다 이런 핑계를 들었었는데요. 정말로 강사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어차피 제도야 정부가 짜는 거니까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지금 가능한 수준에서라도 이 수업을 재개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구가 터져 나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정부의 지원 대책이 터무니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방역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서 방과후 학교를 제외한 학교 수업, 돌봄 교실, 학원 등등이 다 운영되고 있으니까 강사들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4월 20일 이후에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휴원 현황조차 집계하지 않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집계한 4월 17일에도 휴원율이 약 14%에 불과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85% 넘는 학원들이 다 돌아갔다는 얘기고 지금은 아마 더 높아졌겠죠.
근데 방과후 학교만 위험해서 안 된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방역이 걱정된다면 애초에 등교 계약 자체는 왜 한 것인지, 학원은 왜 운영되게 놔두는 것인지, 코로나19 재유행의 위험을 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하면서 사회의 많은 부분을 재개시킨 것은 정부 스스로가 아니었는지, 그런데 왜 방과후 학교는 안 된다는 것인지 저희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방역이 걱정돼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겠다면 정부의 결정에 희생되는 저희들에 대해 충분한 생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그럴 만한 재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얼마 전 그 3차 추경에서 그 지출 구조조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10조 원에 달하는 공공부문 재정이 삭감됐고 복지재정도 8천억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교육 재정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정의당 정책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 지난해보다 7조 원 가까이 넘게 줄었다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육청들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지금까지 무려 594조 원에 이르는 기업 금융 지원과 경기 부양 대책들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3차 추경에서는 의료 영리화가 우려되는 소위 원격의료 관련 예산, 디지털 의료 지원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111억 원이나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돈들을 저희 방과후 학교와 학교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과후 학교를 재개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방역과 행정 인력들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런데 이런 돈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를 재개하지 않는다면 또 저희들에 대한 직접적인 생계 지원과 또 긴급 돌봄, 원격 수업, 방역 도우미 등을 하시는 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충분한 숫자로의 인력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희 방과후 학교 강사들의 생계 문제도 해결하고 또 교직원들이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학교를 운영하느라 겪고 있는 업무 분야 문제도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활동가라고 합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제가 환노위만 4년을 했는데 그때 이미 이제 교육공무직 본부도 많이 같이 일했었고 또 그때도 방과후 강사 그 선생님들을 만나는데 제가 그때 뭔가 그 일을 잘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역시 또 저는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라 초등학교 지금은 병설 유치원 학부모이고요. 언젠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엄마 아빠들은 초등학교 학부모가 됩니다. 사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모두의 문제인데 학교에 만연한 차별 그리고 우리 방과후 여기 방과후 학교 강사도 아이들 선생님인데 너무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방과후 학교 강사님 이러고 아이들이 그 초등돌봄하는데 돌봄 전담사님 이러고 누구 선생님한테는 저기 정규직 교사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아이들한테 선생님이죠. 하고 아이들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이런 선생님들한테 다 교육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아이들이 은연중에 차별이 만연한 공간에서 도합 12년 초등학교도 차별이 정말 만만치 않죠. 정말 많은 종류의 비정규직이 있어서 사실 저는 다 외우지 못하고 계속 속속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종류가. 비정규직 종합 선물 세트 백화점이 바로 대한민국의 초등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병설 유치원에 가고 있으니까 이제 학교 돌봄이라든가 그러니까 방과후 학교는 아직 그 병설 유치원 학생들의 대상은 아니지만 이제 지금 긴급 돌봄으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지금 저도 이 자리에 섰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 노조의 그 활동을 어떤 연대하고 도울 때와 이렇게 학교 구성원으로 있을 때 너무 느낌이 다릅니다. 저희 지금 단체는 학교 초등 돌봄을 지자체에 이제 운영을 위탁하려는 정부의 입법 그 시도가 있어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사실 매우 노력하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사실 초등돌봄과 방과후 선생님들의 운명도 같이 지금 그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일단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의 주인이 뭐 교장이나 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는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국가에서 공적 자금을 투여하고 학생들한테 가장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운영되는 곳이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교장이나 교사들이 학교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그게 수십 년 수백 년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을 교사들이 뭐 떡 주무르듯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고 거기에서 교사나 교장 뭐 여기서는 이제 정규직을 얘기하는데 그 구성원에 대한 차별 내용 들으셨겠지만 이런 인격 모독이 가능한 교사가 학생들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학생들한테도 얼마나 좋은 인권 교육을 하겠습니까? 거기 있는 방과후 교사한테 허드렛 일 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거는 교사 처우, 방과후 강사의 처우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현장이 얼마나 낙후돼 있고 아이들한테 정말 저급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그냥 그게 면면이 전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아이한테 제가 돈 벌어서 좋은 거 먹이고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학교에서 12년 동안 보내는 동안 여전히도 차별이라는 것을 이제 아주 뼈속 깊이 그냥 내재화하는 그런 잘못된 교육을 받을까봐 너무 겁이 나서 이 자리에 미약하다면 같이 서게 됐습니다. 만약에 지금 주 1회 등교 또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계속 해나가는 상황에서 방과후 학교를 개시한다고 해도 그것이 선생님들이 생존 가능하고 인간다운 삶을 사실 수 있는 그런 생계비에는 너무 현저히 모자랄 겁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기준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요구를 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고용노동부의 특고 프리랜서 이 지원금으로 풀 게 아니라 사실은 교육부가 정말 적극 나서야 되는데 지금까지 방과후 학교 선생님들은 그냥 유령이고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학교에서 분명히 역할을 맡기고 있는데도 교육부에서는 뭐라 그럴까 그 일을 맡고 있는 어떤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이런 존중을 안 하는 것이죠. 그냥 필요 있을 때 부르고 없으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존재인데 저는 교육부 불용 예산은 많고 교육감들이 돈 남기고 매해 6%, 7% 이렇게 관행적으로 돈이 없지 않거든요. 아까 우리 지희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정말 적극 우리 방과후 교사에 대한 생계 지원 7개월이라는 공백 정말 들어도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집에 돈이 7개월 동안 씨가 말랐다 그러면 지금 너무 무서워요. 벌벌 떨려. 어디서 뭘 하겠어요? 대출이 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교육부가 방치했다는 것 너무 무책임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한테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는 게 너무 참 참담하고요. 그러나 여기 선생님들이 직접 또 싸우기로 나섰기 때문에 저희도 학교에서 학부모로서 선생님들하고 연대하고자 이렇게 자리에 나왔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아이들인데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교육을 주려면 그 안에 계신 아까 로봇 기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는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방과후 수업들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저희 딸이 막 춤추는 걸 좋아해요. 너무 길어질 때 저희 딸이 춤추는 걸 좋아하는데 6살인데 제가 저 버는 돈으로 무용학원 이렇게 보낼 엄두는 안 나요. 하고 무용학원은 이렇게 태권도처럼 버스 막 운행해서 이러지 않고 아이한테 무용 가르치려면 이제 아이를 학원으로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이렇게 엄마든 아빠든 누구 하나가 정말 거기에 온전히 시간을 쏟아야 돼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도 못 해주는 것도 문제고 아이 입장에서도 OECD 경제 대국에서 무용을 배우고 싶은데 형편상 못 배운다? 교육이 엉망이라는 뜻인 거죠. 학교라는 그 좋은 공간인데 거기에서 아이들한테 무용이나 체육이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못 가르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국영수도 제대로 못 가르쳐서 학원 가잖아요. 선생님들 그 자리에 뭐 하는 거죠? 자기 연금만 연금 300 받으려고 그냥 퇴직할 때 시간 끄는 곳입니까? 학교가? 저희는
많이 분노했는데 학교가 주인이 학생이고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여기 계신 차별에 맞서서 선생님들하고 끝까지 같이 뜻을 같이 하고 싸운다고 약속드려 왔습니다 하고 온종일 돌봄 특별법도 부모들이나 당사자들하고 한 줄 상의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물어붙이지 못하고 학교가 공간만 내주고 지자체가 운영한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지자체랑 계약서 다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당사자들하고 이런 방구 상의를 안 합니다. 이런 불통에 대해서 계속 저항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방과후 강사들의 제가 설문조사를 집계를 하면서 정말 한숨이 그냥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저도 물론 이제 강사지만 동료 강사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집계를 하면서 참 저도 참 개탄스러웠고, 그리고 이 자리에 와주신 권수정 위원님, 장하나 활동가님 이렇게 같이 공감해 주시고 연대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저희 방과후 강사지부 노동조합에서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교육부에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목소리를 냈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고, 일단은 수업이 재개돼야지 뭔가가 좀 해결될 수 있는 일부라도 돼야지 됩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방과후 강사들이 수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듯이요. 저희 방과후 학교 강사들의 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과 음악 수업도 평소처럼 하는데 방과후 학교 악기 수업은 악기를 공유하니까 안 된다고 하고, 교과 체육 수업도 평소처럼 하는데 방과후 학교 운동 수업은 접촉이 있으니 안 된다고 합니다. 마을 학교, 꿈의 학교는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독려하며 방과후 학교는 학교 재량이라며 계속 방치하는 현실이다. 코로나19 체제에서 드러나는 평등하지 않은 학교의 민낯이다. 언제까지 우리 방과후 학교 강사들을 희생양이 되도록 방치할 것인가. 이에 전국의 12만 방과후 학교 강사들은 교육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학원도 마을 학교도 돌봄교실도 모두 하는데 방과후 학교만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의도적인 배제이다. 등교 수업을 일부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방과후 학교 수업도 일부라도 수요가 있으면 할 수 있고, 방과후 학교 강사들도 방역을 철저히 하며 수업을 할 수 있다. 방과후 학교를 재개하라. 하나, 태풍 등 다른 재난 시에도 그래왔듯 교육청들은 방과후 학교를 중단할 때는 공문을 통해 즉시 시행하면서 운영 재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학교 자율, 학우니 의결 등 절차를 들며 소극적으로 대해왔다. 이것이 방과후 학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교육부와 교육청은 방과후 학교 문제 해결과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하나, 긴급돌봄, 원격 수업 도우미, 방역 도우미에 참여하는 강사들은 낮은 시급, 열악한 처우, 직무와 상관없는 잡무지시, 학교 현장에서의 잦은 무시당함 등으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힘들어하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보조 인력에 참여하는 강사들의 처우와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하나, 지자체와 고용노동부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아직 많이 부족하고 여전히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강사들의 생계가 어려운 현실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방과후 학교 강사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라. 2020년 7월 20일 민주노총 공공우수노조 전국 방과후 학교 강사지부 이상입니다.